자, 그러면 유아인명 핵심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아교육개론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유아교육개론이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중요한 것들 앞에 추려보았습니다. 자, 구성주의 교육이론이 중요하죠. 자, 구성주의 교육의 핵심 개념 무엇입니까? 구성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유아가 주체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유아가 주체적으로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성주의에서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 개인이 직접 유아들이 개인의 내부에서 의미 구성을 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구성주의가 무엇인지 일단 간략하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구성주의 교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금 개강론 전체에서 김 교사가 이렇게 말했고 박 교사는 이렇게 했는데 잘못된 거 뭐냐 이런 거 골라내는 것들이 대체로 구성주의적인 교사의 역할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거를 잘못된 걸로 골라내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교사의 역할 어떤 겁니까?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고 안내자, 환경 구성자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사의 역할은 대체로 막 지식 전달한 거 이런 게 잘못된 역할인 겁니다. 자, 어떤 게 바람직한 역할입니까? 스스로 탐색, 추론, 질문하고 상호작용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김 교사의 역할을 바르게 고치면 이렇게 한다면 직접 가르친 거 요거를 이제 질문을 한다던가 유도한다던가 상호작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게 맞는 거라는 겁니다. 자, 교실 운영의 특징. 구성주의 교실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유아의 흥미를 출발점으로 하는 겁니다. 유아가 흥미 있는 거, 유아의 흥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막 실험해 보는 거죠. 어떻게? 이제 막 인지적 갈등을 느끼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흥미, 실험, 협동, 뭐죠? 다 같이. 옛날에 혼자 막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애들이 흥미를 가지고 실험은 혼자 막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스스로 막 실험해보는 거는 요거는 이제 피아제적인 그런 구성주의라면은 협동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비고츠키적인 그런 구성주의일 수도 있어요. 흥미, 실험, 협동. 자, 이런 식의 단계를 보통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최근에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교사가 막 이렇게 주입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결론을 도출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쌍방향 상호작용 요게 중요하고 이게 이제 그래서 과거의 행동주의적인 자극대 반응 요거하고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주의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구성주의는 선생님이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직접적인 전달 방식이 아니고 유아들이 스스로 의미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교사의 역할은 전달자가 아니라 안내자, 환경 구성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까? 유아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추론할 수 있게끔 질문하고 상호작용하고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처음에 유아들이 흥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흥미를 출발점으로 해서 흥미, 실험, 협동.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겁니다. 흥미, 실험, 협동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고 지식은 상황에 따라 사실은 유동적으로 조금 변하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결론이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쌍방향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행동주의의 자극대 반응하고는 구별된다. 자, 이런 점을 전체적으로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벤 매넌. 자, 요즘에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벤 매넌의 반성적 사고 수준. 요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벤 매넌은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3단계의 반성적 사고 수준. 요런 것들을 제시했잖아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최근에 문제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자, 어떤 수준이 이제 요즘에 가장 중요합니까? 비판적인 수준. 자, 요 수준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물론 벤 매넌은 기술적, 전문가적, 비판적 수준을 이야기했고 요즘에 유아교사에게 유아교사가 갖추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반성적 사고의 수준은 비판적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판적 수준은 어떤 거예요? 윤리적, 정의, 도덕적 기준에서
교육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막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 윤리적인 수준 뭐 이런 거에 있어서도 교육 내용도 교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든지 미래에 이게 아이들한테 필요한가? 이런 생각까지 교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육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 이런 것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육 정책이나 교육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 교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비판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스스로 이 아이들한테 이런 미래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미래에 이 아이들한테 이런 내용이 필요할까? 교육 내용에 대한 판단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교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역할 이런 것까지 교사들이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적 수준, 가장 높은 수준의 비판적 수준, 가장 높은 수준의 반성적 사고이고요. 기술적 수준은 외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자, 주어진 교육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 요것만 찾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런 건 모르고 그냥 수단만, 이걸 어떻게 달성하지, 막 이걸 하는 방법, 막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지식 적용과 교육 자료 중심의 사고가 기술적 수준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전문가적 수준도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자, 전문가적 수준은 약간 장기적인 효과도 고려해요. 근데 근본적인 장기적인 효과는 비판적 수준에서 고려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로 여기는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 하면은 교수 행위, 교수 전략, 교육 방법 이런 거에만 효과를 맞추고 있어요. 시각을 교육, 교수 행위, 교수 학습 방법 이런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전문가적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비판적 수준은 이제 이 방법이 옳은지 그른지, 이 내용이 과연 이걸 가르치는 게 옳은 건가? 이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 이 방향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다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비판적 수준. 그리고 진짜 미래에 당장 한 달 뒤, 두 달 뒤 여기서 전문가적 수준에서는 장기적 효과라는 게 1년 뒤, 2년 뒤, 뭐 한 달 뒤, 두 달 뒤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비판적 수준은 이 아이들이 지금 6살인데 얘네들이 30살 됐을 때, 40살 됐을 때 이런 진짜 롱텀 이것까지 고려하는 것이 비판적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벤 매넌의 반성적 사고의 3단계 기술적, 전문가적, 비판적 꼭 기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올 만한 내용들을 제일 앞에서 일단 보시는 거예요. 자, 교사 발달 순환 모형 중요하죠. 그렇죠? 이제 교사 발달에 관한 겁니다. 자, 버크 등이 제시한 교사 발달 순환 모형이고 이거는 TCCM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순환 모형의 특징. 선형이 아닌 선형적인 일방적인 발전만 얘기하고 있는 선형 모형이 아닌 순환적 모형이다. 비선형적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성장만 하는 게 아니고 성장도 하고 쇠퇴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8단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교직에 들어서기 전, 이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아교육과 다니고 이럴 때 입문, 능력 구축, 성장, 좌절, 안정, 쇠퇴, 퇴직기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교사들 같은 경우 유아 교사들이 이제 대체로 이제 능력 구축기, 성장기 뭐 요게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능력 구축, 성장 뭐 요런 단계가 이제 많이 속하겠죠, 우리가. 그래서 능력 구축기가 됐을 때는 기술 습득 그리고 수업 역량에 대한 향상 뭐 요런 게 중요한 시기예요. 그다음에 성장기가 됐을 때는 이제 전문성에 대한 확신이 되게 강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때는 이제 교수학습에 주로 이제 관심이 많아요. 성장기에도 교수학습에 관한 관심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좌절기가 됐을 때는 이제 교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의가 되는 거예요. 소진감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열심히 달리다가 약간 좌절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기이고, 자, 안정기가 됐을 때는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좀 안정된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겠죠. 쇠퇴, 퇴직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쇠퇴기가 됐을 때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뭐 새로운 변화를 기피합니다. 퇴직기가 됐을 때는 이제 은퇴할 준비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은퇴를 하고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8단계 기억을 해주시고 그동안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은 능력 구축, 성장기였고 좌절기도 이제 시험에 나왔었어요. 주로 이제 능력 구축, 성장, 좌절
이런 식이 중심으로 이제 시험에 나왔었다. 자,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교사 발달 순환 모형, TCCM 모형은 선형이 아니고 순환적, 비선형적 과정으로 교사의 발달을 보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교육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이따가 우리가 이제 교육사도 보겠지만은 교육사상 뭐 이런 것도 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람 2명을 뽑아라. 이러면 프레벨과 듀이, 이 두 사람은 알아두어야 되겠죠. 듀이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잖아요.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얘기했습니다. 이 경험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동심원적 교육과정, 유아의 가장 가까이서부터 점점 멀리까지 이렇게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교육과정 원리를 갖고 있어요. 경험중심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동심원적 교육과정, 동심원적 교육과정 구성 원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심원적 교육과정 구성 원리, 경험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듀이는 실생활 중심, 흥미, 아동의 흥미, 유아 중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아동 중심, 탐구 중심 학습, 반성적 사고, 탐구 중심. 그래서 사회 탐구 학습도 사실은 마샬라스 콕스가 듀이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거거든요. 자, 교육은 사회화 과정이다.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를 또 중요하게 생각해서 듀이는 민주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민주주의와 교육이라는 책도 썼어요. 민주주의, 사회화,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민주시민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듀이의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동심원적 교육과정이면서 여기서는 잠재적 교육과정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잠재적 교육과정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잠재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하고 대치되는 말은 표면적 교육과정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잠재적 교육과정은 교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은연중에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까지 다 교육이다. 이렇게 본 것이 듀이의 경험중심 교육과정이고 2019 개정 누리과정에는 듀이의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매우 많이 녹아 있습니다. 듀이는 실험학교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시카고 대학 내에 실험학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실험학교가 이제 시카고 대학 내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실험학교 내에 유아 단계의 학교를 만들면서 프레벨의 생각을 많이 반영을 해 넣었어요. 그렇지만 듀이는 또 프레벨을 비판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프레벨은 유치원의 킨더가튼이라고 하는 유치원을 처음으로 창시했고 교육은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놀이를 강조했어요. 그때는 옛날이니까 놀이를 통해서 뭘 배운다는 건 생각을 못할 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음물과 작업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음물 교구 이름도 기억을 해두시고 음물과 작업활동 다양한 마당 가꾸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아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유아는 자연 속에서 자라는 씨앗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신의 은총,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음물이라고 하는 놀잇감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뭐 신의 선물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프레벨이 되겠습니다. 자, 프레벨 듀이의 영향을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굉장히 많이 받았다. 나중에 더 많은 사상가들은 뒤에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이제 통합교육이잖아요. 자, 여기서는 장애 통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역 통합도 통합교육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의사회자 영역 통합도 있고 연령 통합도 있겠죠. 연령 통합은 이제 협력학습 뭐 이런 게 좀 중요해요. 협력학습, 연령 통합은. 근데 일단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또 장애 통합교육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통합하면 3가지 단어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연령 통합, 장애 통합, 영역 통합 이 3가지를 다 기억을 해 주시되 영역 통합에서는 영역 내 통합과 영역 간 통합이 또 있겠죠. 자, 여기서는 장애 통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통합교육 모든 유아는 함께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 친구라고 해서 분리해가지고 니네만 따로 모여서 교육받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모든 유아는 함께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장애와 비장애 친구가 같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때 아이들은 배려, 수용, 개별화, 배려와 수용, 개별화 이런 것들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모두 다 배려받아야 되고 모두 다 수용받아야 돼요. 그리고 개별화. 자, 한 교실에 모여서 장애 통합
장애 통합학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교실에 모여서 동일한 내용들을 수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차별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도 받을 수 있게 특수학급에서 생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교육을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고 해요. 장애 친구들이 입학하자마자 곧 개별화 교육 계획을 써가지고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부 목표. 자, 개별화의 원리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통합교육. 장애 친구가 우리 유치원에 입학을 희망해요. 그러면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도 유치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줘야 됩니다. TO가 있다면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얘가 들어오게 되면은, 장애 친구가 들어오게 되면은 통합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통합학급에서 생활도 해야 돼요. 이 통합학급은 UDL이라고 하는 보편적 교육 설계, 보편적 교수 설계 이론에 의해서 모든 친구들이 다 한 학급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편성의 원리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학급에서 또 생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개별화 교육계획. 자, 개별화 교육계획이 꼭 서야 돼요. 장애의 종류,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이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교육을 위해서는 얘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세부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이 통합학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는 뭡니까? 사회적 통합.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반 아이구나 라고 다 같이 서로 이질감 없이 받아들이고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놀이 지원의 5단계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발달로 넘어갈 거예요. 자, 발달부터는 다시 이제 유아교육 개론에 있는 내용들을 차분히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우선은 그런 내용들을 보시기 전에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이따가 볼 거고요. 좀 이따가 잠시 쉬었다가 놀이 지원의 전략, 지원, 관찰, 제안, 참여, 질문, 정서적 지지 이런 내용 실행 자료집에 지금 이제 우리 교사들은 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놀이를 지원해주는 역할이 크잖아요. 자, 여기 놀이 지원의 5가지 전략부터 잠시 후에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